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지난주에는 긴 연휴가 있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인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일어난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큰 규모의 이번 지진들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지진감식과의 이지민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이야기를 한 대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 4월에 태평양 주변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들이 발생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해역, 그리고 멕시코 아카풀코, 솔로몬 제도, 그리고 칠레 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대만 해역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한 이후 남태평양 피지역에서 규모 6.6과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 해역에서 규모 6.2 정도의 지진이, 그리고 태국에서는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발생한 이 지진들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미국 USGS와 그리고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등 이런 태평양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지진들은 불레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환태평양 지진대가 아닌 어떤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내부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번 지진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환태평양 지진대를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레고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부터 북미와 남미 지역까지 이어지는 환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대규모 지진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잇따른 강진이 이어지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 지진들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지진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예,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여러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강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가능성은 있지만, 지진은 현재 과학으로는 예측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지진의 발생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진이 자연현상이다 보니까 예측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올 초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해안 쪽으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지진과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어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진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지진은 상관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한반도에서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적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이것이 이제 최근 지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던 게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는 좀 괜찮은 수준인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상청을 비롯한 저희 정부에서는 조이경보 등을 통해서 어떤 지진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런 지진재해 대비해서 내진 설계 포함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과 같은 추세를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강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은 할 수 없을 텐데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야 하는 겁니까? 네, 큰 지진이 발생하면은 진동은 보통 길어 한 1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절대로 당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이제 지진 대피 요령에 따라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계실 때는 뭐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이제 머리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식탁이나 책상 또는 이제 침대 밑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고요. 그리고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핸드폰 등을 소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화재 및 붕괴 등에 의해서 2차 피해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가스 밸브나 전기 스위치 등을 이제 차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 뭐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 실내에 계실 때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겠고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밖에 계실 때는 가급적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여서 뭐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나 신체를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대비를 많이 한다고 뭐 손해를 볼 건 없겠죠.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지진에 대해서 좀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나 안전 수칙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진의 공포,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횟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작은 지진이 잦을수록 대지진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큰 피해가 불가피할 상황인데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